국민 대통합도 어렵고 국민 대통합이 안 되면 통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대통합과 통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내규민 여러분, 민족의 통일은 국민 대통합을 완성시켜서 더 큰 대한민국, 더 강한 대한민국,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꿈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국민의 힘과 역량이 하나로 결집되어서 민족의 긍지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민족 종류의 길도 활짝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언이 불여예령한 말이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도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통일도 국민대통합도 다 그렇습니다. 통일은 100마디 말보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실천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합의는 한낱 조이장에 불과합니다. 휴지에 불과합니다. 22년 전 오늘 바로 1991년 12월 13일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소위 남북 기본 합의서에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한 정부 당국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공식 합의로 통일에 대비하는 획기적인 이정표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남북이 서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남북 기본 합의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은 20여 년 전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민족의 미래에 대해 함께 진실로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국가적 목표로 세워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우파든 좌파든 간에 그동안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극히 약했고, 지금까지 대북 정책의 중요한 특징은 분단 관리에 끝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이 많지 않았느냐. 분단 관리하는 방법을 유화적으로 할 거냐, 좀 압박적으로 할 거냐 하는 수단의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 변화시켜서 통일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는 우리 쪽이 약했습니다. 북한의 저 비정상적인 국가를 저대로 두고는 통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적인 국가로 바꾸는 모든 노력을 우리가 해야만 통일의 시대를 열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북한의 정권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북한의 행동만 우리가 못하게 도발을 한다든가 핵개발 이런 것만 하지 못하고 북한 체제의 특징을 그대로 두고 행동만 규제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유화적으로 할 거냐, 압박을 통해서 할 거냐에 안에서 남남 갈등만 있었지, 제가 볼 때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정책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왜? 지금까지는 그냥 분단된 상태에서 남북이 별도로 변해왔지만, 이제는 분단이 이대로 가면 북한은 중국화됩니다. 전문가들 다 보고 있어요. 북한의 중국화는 시간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해를 못합니다. 한반도에 최근 100년 동안 하나의 주권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정치인, 지식인들은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것이지, 한 개의 국가로 된다? 이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한반도의 한 개의 국가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역사의 기억,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겁니다. 이 역사의 기억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자는 것이 한반도 통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세일 위원장 거의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장하지 않으면 한반도 통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 없는 한반도의 두 개의 나라가 계속 공존하는 그런 관계, 그게 계속 되겠냐? 그럼 계속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족의 운명이라는 게 우습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가면서 우리가 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국가 통합이라는 게 그냥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서로 이해가기가 다른데 쉽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국가 통일이라는 것, 통일 국가라는 그런 미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통합해 낼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통합을 얘기할 때, 국민 통합을 얘기할 때 이 통일이라는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NLL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걸 이제 정쟁에 활용하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인 협력이라는 부분들을 늘 말하지만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걸리면 제일 정치적인 이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정부 프레임을 거는 거죠. 그래서 NLL 문제도 지난 대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서 그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그 밖에도 여러 정치 현안들이 북한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 연결된 문제인데요. 아까 우리가 그 헌법상 대한민국과 그 부속 도서를 우리 영토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북한이 붕괴되거나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가 북한을 접수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거기서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NLL 부분 같은 것도 영토 주권론으로 얘기하면 그 선을 우리 영토다고 하면 그 이후에 그 이전에 그 이북의 영토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해석학에 따라서 상당히 그 논란이 많은 이런 그 쟁점들을 둘러싸고 본질과 벗어난 어떤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지양돼야 할 부분이지만 늘 뭐 5년 단위 대선이 벌어지고 또 중간중간에 어떤 선거들이 있을 때마다 북한 이슈가 통일 문제가 정치화되면서 우리 사회를 이제 가르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햇볕 정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물론 햇볕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남북이 이제 기본적인 적대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그래도 북한 사람들도 다른 인종이 아니구나. 그리고 북쪽 사람들도 남쪽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 도와주는 건 남한밖에 없더라. 이런 교류와 협력을 통한 같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키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햇볕 정책의 역할을 상당히 의미 있게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 햇볕 정책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비판을 일부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06년도에 핵실험을 했고 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핵을 보유하는 쪽으로 더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남북 교류와 협력이 결국 북한의 어떤 왕조적인 전체주의 정권을 더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 거 아니냐, 또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데 우리가 더 도와준 거 아니냐, 식량을 주고 금강산 관광비를 줌으로써 그런 독재 정권의 강화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지원을 통해서 동독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한다고 그러면 서독 주민들은 장기간의 투자와 노력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신뢰를 얻었다는 거죠. 동독 주민의 신뢰를 얻었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동독 정부도 아니고 서독 정부도 아니고 서독 주민도 아닌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선택했기 때문에 동서독의 통일은 복잡한 국제정책 맥락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달성이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과연 이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여야, 그 다음에 진보정권, 보수정권을 막론하고 북한 주민의 신뢰를 얻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그런 판단에 도달하게 됩니다. 것이 소위 그 통일 국민 협약 체결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굉장히 아주 그냥 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협약이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면 어떠한 그 효력이 있는지, 이것이 하나의 그 국민의 행동을 갖다가 가이드하는 기조가 될 것인지, 여기에 또 조 박사님께서는 범국민 연석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 기구들을 갖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우리가 통일을 갖다가 못하는 건지,
전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은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 헌법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평화통일 자문 회의인데 그 평통의 역할을 우리가 축소해야 될 것인지, 그건 평통을 대신하는 건지, 이건 이미 이것은 헌법기구인데 헌법기구를 먼저 활성화하고 개설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통일 문제 필요하다. 능력과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의미에서 일단 국내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 명백하게 그것을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일단 갖춰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그와 동시에 사실은 실효적인 정책, 우리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북한을 국제화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국제화시키는 정책을 좀 더 하루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제화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프트한 이슈에서 시작을 해서 하드한 이슈로 넘어가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소프트한 이슈를 동북아에서 빨리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